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쉬어가는 듯 하다가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내성도 있는 것 같고 수급도 상당히 좋고 탄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어떤 평가를 하시겠어요? 지금 수급이 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해외 증시가 월요일 같은 경우 떨어져도 주말 같은 경우 떨어져도 우리 증시가 상당히 또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네. 수급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준비한 자료 하나 보실까요? 자, 이게 준비한 자료인데요. 2015년도 코스피 누적에 이제 1, 2, 3, 4개월 만에 예, 5조 5조 6천억 예. 외국인들이요. 그래서 이 글로비스 블록들 빼더라도 한 4조 정도 들어왔고요. 문제는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다 팔아요. 그런데 그렇죠. 개인들이 1조 샀거든요. 연기금 2선. 제가 요거 한 2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과연 코스닥에 들어오는 개인이 개인일까? 스마트머니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부분들과 같이 거래소와 코스닥은 수급 주체가 다른 형태의 수급 주체가 서로 올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거래소는 외국인들 주도 장세, 그리고 코스닥은 연기금이나 스마트머니의 주도 장세가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와서 주간 선물, 야간 선물, 롤오버 포함했을 때 플러스 그때 한 700계약 정도 났는데요. 이거 난 거 한 7개월 만에 처음 본 것 같다라고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일주일 지났는데요. 이거 롤오버 포함해서 지금 만 계약 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났네요. 늘어났습니다. 예. 근데 이게 롤오버 없으면 4만 계약이고요. 롤오버 포함하면 저는 항상 만 계약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수 선물 만기에 롤오버 물량이 매수로 이렇게 누적해서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혹시 매수로 넘어갈 수 6월달 시간 좀 많이 예. 있는데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오면서 제가 순환매 장세를 얘기하면서 이게 대형주가 요게 이제 13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월요일, 제가 올 때 13일 요게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아마 이 고점까지 왜냐하면 중소형주나 코스닥은 이 고점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형주만 못 돌파했기 때문에 요것들을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죠. 근데 예. 아직은 좀 여유가 좀 더 올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많이 줄여졌죠. 그런데다가 그렇죠. 대형주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에 매수하기 때문에 네. 앞서 했지만 다른 해외 증시가 떨어져도 대형주가 시장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견조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인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들도 짚어봐야 할 텐데 일단은 앞서서 저희가 많이 도움 말씀을 들어봤어요. 대외적으로는 또 그리스의 디폴트 문제 계속해서 네.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시장의 큰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좀 그래도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중국과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네. 뭐 달러 강세 요인으로 가면 뭐 이번 시장에서 돈이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어차피 달러 강세라는 게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찾아봤는데 중국 증시가 너무 급등해서 이제 좀 빠졌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네. 그리스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보면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추세를 돌릴 만한 요소는 아니고 변동성 요인이다. 그러니까 약간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아래로 커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지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추세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나와서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은 중국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중국의 정부 정책 자체가 금융시장을 부양하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떨어졌는데 아마 신용 규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확 떨어지잖아요. 근데 또 잽싸게 지준율도 인하시키면서 그렇죠. 방해했죠. 그러니까 중국 정시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정시와 좀 달라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이건 다시 얘기해서 정부의 정책 자체가 중국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 또 부양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본다면 그리스 사태나 중국 증시나 대보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이지 다시 추세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나 그리스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변동성 요인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추세적인 요인은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좀 이런 형태고 그리스 증시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앞서 얘기했지만 네. 일정 노이즈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변동성 요인만 챙기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내 증시 계속해서 긍정적인 양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지난 시간에 강조를 해주신 것처럼 그동안 중소형주 대비해서 대형주가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대형주가 좀 더 갈 것이다. 지금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정고점까지 오를 수 있는 룸이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를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대형주의 형태고 코스닥은 1월달에서 3월달까지 못 갔던 주식들이 네. 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요. 코스닥도 보면 홈쇼핑 관련주 철저하게 소외받은 주식들이 또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 3월달 강하게 올라갔던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SFA라든지 파트너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대부분 다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 투자 전략을 갖고 왔는데요. 앞서 얘기 드렸지만 그리스나 중국이 변동성 요인이라는 건 너무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을 좀 크게 변동을 하지만 네. 이 변동성을 다시 이렇게 당겨 놓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살 때는 이런 어떤 순환매의 구조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 증권 화학이 1월, 3월 달 갔다면 예. 이제는 4, 5월 달에 낙폭과대 소외 업종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가겠죠. 뭐 건설이 됐든 뭐 두산 관련 주가 됐든 최근에 지금 바닥에서 쭉쭉 올라오잖아요. 은행주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게 6월 달, 7월 달, 12월 달 정도 되면 주도 업종에 또 중소형주 장세가 또 오겠죠. 왜냐하면 네. 한번 주도주를 잡았던 종목군들은요, 실제적으로 이 주도를 잘 안 놓죠. 시장이 예. 끊길 때까지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3월 상승한 주도 종목들은 한 2개월 정도 숨고르기 조정 국면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3월 동안 조정했던 종목들이 4, 5월 달 순환매 장세가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업종이나 종목이 순환매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나와서 거래소는 대형주 쪽, 코스닥은 1, 3월 달에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주도 순환매 장세가 간다 그러는데 이걸 조금만 더 수정을 하면 네. 거래소도 중소형주 중에서 작년 하반기나 1, 3월 달 못 갔던 주식들이 못 갔던 종목들. 대형주도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못 갔던 주식들이 올라가고 그동안 많이 갔던 주식들이 순환매 장세 좀 쉬는 장세인데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렇게 시장이 갑자기 바꿔버리면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엇박자에 걸리는 거거든요. 계속 뒷분만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잘 간다고 1월달, 3월달 잘 갔던 주식을 사버렸는데 그게 이제 좀 쉬어버리고 또 쉬었던 주식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요. 엇박자 나거든요. 최악이죠. 이러면 엇박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슬럼프가 빠져버린단 말이죠. 네. 사실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타이밍을 못 찾겠으면요. 미리 선침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신문이나 방송이나 무슨 전문가 분들이나 아니면 모든 시장의 중심은 지금 잘 올라가는 쪽에 다 관심이 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은 쉬지만 나중에 잘 올라갈 종목들은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대중과 반대로 가면 나중에 잘 올라갈 주식들을 선침해하고 실제 그 주식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 이제 관심을 오히려 끄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투자가 이제 엇박자에 한번 걸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 엇박자를 빨리 손실을 복구하려고 더 급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데 나만 소외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더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종목의 결과는 같아요. 과정에서 흔들리면 안 되죠. 이 얘기 뭐냐면 어떤 특정한 종목은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가는데 12월 달엔 이 가격이 똑같이 갔잖아요. 예. 근데 어떤 주식은 똑같은 형태지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요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고 이렇게 가요. 그럼 12월 달에 어차피 종가는 똑같은데 이 과정에서 어떤 주식은 이만큼 빼고 어떤 주식은 이만큼 빼거든요. 그럼 이만큼 빼는 형태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밍에서 내가 승부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이런 타이밍 작은 노이즈 무시하고 좀 쌀 때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사서 연말까지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 중에 100점 지피지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잘못된 말이라고요? 잘못된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손자병법은 절대 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긴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도 상처가 있으니까요. 불태라는 거는 내가 상대를 하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내 스스로 불태, 내가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엇박자 같은데 이렇게 걸리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멘탈만 잘 관리하고 준비만 잘해서 내가 쉬면서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으면 좀 불안해하는 것도 이제
없어지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멘탈을 잃어버리면 슬럼프가 굉장히 오래 가서 여러분이 자칫 투자에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개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멘탈 그리고 엇박자 나면 좀 쉬고 그리고 아까 했죠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들보다는 시장에 관심이 없지만 앞으로 좋은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선호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결과는 똑같거든요. 과정에서 막 올라가는 주식 전부 다 관심을 가지지만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건 항상 뭡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래도 지금 안 가는 주식이라고 해서 잘 가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어떤 업종군을 그래도 아니면 혹은 여기에 더불어서 어떤 기준을 추가적으로 세우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얘기인데요. 뭐 추세가 안 좋은 종목들을 안 간다고 해서 계속 갖고 있는 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1월달, 3월달 올라갔던 주식들 중에서 이게 좀 조정을 좀 거치면 사는 거죠. 근데 막 3월달에 간다고 해서 나만 놓칠 것 같아서 막 추격 매수하고 이러면 또 엇박자 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큰 흐름을 좀 잡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12월까지 좀 가져갈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생각에서는 좀 1월, 3월 달 중에 좋은 잘 갔던 주식도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충분하게 조정을 받으면 밑에서 사는 것도 괜찮죠. 근데 괜히 뭐 장대 양봉 막 몇 개씩 뿜었는데 막 모든 신문이나 방송에서 막 이 종목 간다, 이 종목 간다라고 얘기하면 혹해갖고 그또 추격 매수하면 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철저하게 좀 쉬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을 때 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주식은요. 장대 양봉에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없어질 쯤 되면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좋은 조언 해주셨네요. 예. 코리아 인베스트의 조일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